안녕하세요. 오늘은 며칠 전 구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에는 글로벌 광고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 데이터 등 많은 유용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. 우선 며칠 전 실적을 발표한 구글.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에 주가는 보시다시피 상승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5%가량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예상 수준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분기당 14에서 14.5조가량의 엄청난 영업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. 그 결과 무려 순현금 124조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글을 걱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연예인이나 재벌 걱정하는 그런 격일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많은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단기적인 우려사항 4가지를 콕콕 집어보고 가려고 합니다. 우선 구글 하면 요즘 저희한테 떠오르는 건 유튜브인데요. 구글의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매출 구조 잠시 설명드릴게요. 1분기 구글 전체 매출은 한 13.3%가량 성장했고요. 구글은 매출의 82%가 광고에서 나오는 광고회사입니다. 이 중에서 구글 서치, 즉 검색 광고가 아직도 약 60%가량 차지하고요. 유튜브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아직 10%가량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 광고 외 매출까지 합치면 약 15%가량으로 추정됩니다. 유튜브와 함께 주목받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은 아직도 7%가량. 즉, 아직 구글 검색 광고가 가장 중요한 매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1분기에 8.7%가량 검색 광고도 성장을 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을 안도시켰습니다. 유튜브 광고는 당연히 여전히 매우 높은 33.5%가량 성장을 했고요. 클라우드 역시 팬데믹의 수혜로 50% 이상 성장했습니다.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냐고요? 첫 번째 우려. 구글은 검색 매출이 여전히 전체 매출의 60%입니다.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구글 검색 매출이 3월에 약 15%가량 감소했는데요. 미국이 3월 19일에 봉쇄를 시작했음을 고려할 때 4월에도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CFO는 현재 상황에서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고요. 다만 회사에서는 3월에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관련한 서칭만 많이 했는데 3월보다 4월에는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 상업 관련 검색 활동이 다소 회복되는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2분기 매출은 시장이 이미 마이너스 4%로 예상하고 있지만 3분기부터 벌써 2% 전년 대비 증가하며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너무 빠른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구글은 검색이랑 유튜브를 합쳐서 광고 매출이 82%인데 밑에 보시다시피 2008년에서 9년 불황 시 세계 광고 산업은 2년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. 2009년에는 마이너스 9.5%의 안 좋은 시기도 있었는데요. 기업들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계 광고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다행인 건 전체 광고 시장 중에 그나마 온라인 시장이 가장 선전할 것이라는 것이고요. 또 다른 우려사항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미 전체 광고 시장의 5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국이랑 비슷하네요. 저는 한국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한국 온라인 광고 시장 자료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광고 시장에서 한 50% 정도가 한국도 온라인 광고 시장입니다. 이미 온라인 광고는
전체 광고 시장에서 50%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연 15%씩 성장을 해버린다고 하면 3년 후 무려 72%나 차지하게 됩니다. 아무리 줄어도 TV, 라디오, 잡지, 신문 등의 광고 시장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70% 정도까지 차지하고 나면 성장 속도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마지막 우려, 경쟁 증가. 온라인이 가장 발달한 중국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 1위 기업은 어딜까요? 바이두일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입니다. 무려 33%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의 네이버도 멈칫하던 매출을 최근 네이버 페이와 쇼핑을 통해 부활시켰는데요. 그만큼 광고주들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광고 집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알리바바의 티몰 페이지고요. 이거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네이버의 훌륭한 쇼핑 페이지입니다. 이커머스가 커지면서 이렇게 직접 구매로 이어지는 이커머스 플랫폼 페이지에 브랜드들은 더 많은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저희가 잘 아는 네이버도 2년간 주가가 주춤하다가 작년부터 네이버 페이와 쇼핑을 크게 강화하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했고요. 가장 이커머스가 발달한 중국을 보시면 2014년까지 검색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34%였는데 보시다시피 2019년에 17%가량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대신 이커머스 광고가 고성장을 해 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 이 자료보다 더 크게 전체 광고 시장의 무려 33% 이상이 중국의 이커머스 관련 광고입니다. 알리바바의 광고 매출에 타 업체와 다르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자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침투율을 비교한 자료인데 중국 데이터가 좀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커머스 침투율은 중국이 한 30%가량 되고요.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여기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지금까지는 이커머스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낮아서 이커머스 광고 시장이 크게 발달 안 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는 미국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70% 점유율, 아마존이 한 13%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향후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? 벌써 일부 기관에서는 이렇게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네요. 저는 구글의 온라인 쇼핑 쪽 준비가 다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구글이 당연히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전에 구글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. 공짜로 온라인 쇼핑 칸에 리스팅을 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인데요. 우선 리스팅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보완하려고 하네요. 그 후에는 네이버가 한동안 엄청난 네이버페이 프로모션을 한 거랑 비슷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을 하면 네이버처럼 좋은 전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다소 시간은 좀 걸리겠죠. 그리고 우리의 기대주 유튜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제가 지금 유튜브로 퓨마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동물 퓨마 사진만 뜨고 그 밑에 브랜드 퓨마의 유튜브가 이렇게 작게 뜨는 정도인데
보시다시피 별게 안 뜨네요. 그렇지만 유튜브도 향후 퓨마를 치면 옆에 이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르르 제품 리스팅들을 보여주는 광고를 직접 집어넣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구글과 유튜브가 이런 쇼핑 영역을 얼마나 잘 준비해 가는지가 향후 광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아직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게임 내 광고도 향후 경쟁 상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래 그림을 뭘까요? 저도 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분이라고 하고 이분이 연 콘서트에 무려 123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콘서트는 콘서트홀이 아닌 포트나이트 게임 속에서 연 콘서트라고 하네요. 중국 1위 모바일 게임인 Honor of Kings도 MAU가 월 이용자가 무려 1억 5천만 명 정도나 되고요.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이용 시간이 느는 곳에는 당연히 광고가 따라오겠죠. 이 아래 그림은 에어조단을 신은 멋진 포트나이트 아바타입니다. 이렇게 게임 아바타들의 의류 신발을 통해 깨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향후에 구글에게 약간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상으로 124조라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한 부자 구글에 대한 저의 잔 걱정들을 마치려고 합니다. 투자 시 재미로만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